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재판에 단초가 된 바로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영상부터 저희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1월 한남동 관저 앞에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대문 앞에 몰려 있죠. 바로 앞에 보시면 바로 버스가 통로를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버스를 지나서 관저 안으로 이렇게 달려나가고요. 통로를 막은 차량 옆으로 뛰어가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버스 주변에선 대치한 인력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은 200여 명 인력에 가로막혀서 결국 5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12일이 지나고 이번에는 1,000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이 됐는데요. 사다리를 타고 버스를 넘고 관저 안에 다다르면서 가까스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비상계엄 43일 만으로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이후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을 재판에 넘겼고요. 오늘 결심까지 5개월 동안 16차 공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스크럼은 진짜 5분, 10분 제대로 무슨 스크럼 짜기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결심이 진행이 됐고요. 또 이 특검이 10년 구형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공수처 체포를 방해했던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죠.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판부로부터 이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구형이 나온 재판의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영상처럼 저렇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재판부가 일단 결심을 하겠다,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해서 사실상 오늘 구형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총 10년의 구형이 있었는데 일단은 다양한 혐의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형량을 합쳤을 때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지만 이렇게 구형이 나온 또 재판은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특검이 얼마나 구형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 높았었는데 특검 구형한 걸 보니까 5년, 3년, 2년 이렇게 나눠서 구형을 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형합니까? 그렇습니다. 혐의가 이제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각 제명별로 이렇게 이제 구형량을 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실관계 조사가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오늘 원래는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최상무 경제부총리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인신문을 철회를 한 것은 나머지만으로도 이제 특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증거관계가 갖춰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혐의별로 나눠가지고 구형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구형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를 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의결권을 침해를 했던 부분,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을 할 당시에 본인한테 이제 우호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계엄을 이제 통과를 시킬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무회의를 한다라고 통지를 했고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는 계엄 심의권을 침해를 했다라는 이제 혐의로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을 했다가 폐기를 했다는 부분, 그 부분도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총량을 하면 10년이 되긴 하지만 각각의 형량도 결코 이제 가볍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좀 보여드렸는데 그 체포영장 방해 혐의로 지금 징역 5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양형 기준보다 좀 무겁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까?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만큼 이 특검 입장에서 보기에는 윤 전 대통령의 그러한 행위 자체가 일단은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네. 짚어주신 부분처럼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 있어서 가중 구간이 1년에서 4년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넘어서는 양형을 했어요. 일단 최대치의 양형으로 구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담긴 시각은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양형 기준에 따라서 구형을 하고 결국 선고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서 비추어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이러한 사법 절차라든지 아니면 준법 정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법 체계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인데, 당시에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본인이 어떠한 뭐 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위에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경호처를 사실 사적으로 좀 사용했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 측은 굉장히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구형에 그대로 옮겨서 담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 짚어주신 특검 측의 구형 의견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그 윤석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또 정당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사유했다고 봤고요. 또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지적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인이 이제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은 결국 이제 경호처를 이제 사유화시켰다라는 거거든요. 당시 어쨌든 경호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국가안보상 이제 중대한 위해가 대통령한테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대통령을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조직인데, 근데 그거를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그런 이제 영장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막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 경호처에서 할 역할을 벗어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하려고 했고, 이후에 이제 그런 보였던 모습들이 단 한 번도 이 피고인으로서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되기에는 어려운, 결국은 이제 뭔가 이제 본인이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법 체계도 나는 이제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이제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이 될 정도로 예. 뭔가 이제 법 위에서 이제 군림하는 자같이 행동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 뭐 특검에서 봤을 때도 법을 수용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 법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어쨌든 불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으로 지금 이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태도를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뭐 조금 전에 그 취재 기자 통해서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오후 1시 30분,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전에 재판이 재개가 됐고 변호인 증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오늘 결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왔다라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까요? 그러니까 최후 진술이라는 것은 이 검찰 측의 구형량을 듣고 재판부가 이 변론의 종결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뭐 소회를 밝히는 사실 피고인들도 있고, 아니면 절차적으로 아니면 내용적으로 강하게 그때까지 이제 다투는 피고인들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진술의 기회를 주는 그러한 차례입니다. 네. 그래서 윤 전 대통령도 이제 최후 진술에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을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짚어주신 것처럼 구형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해서 증거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이후에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부분에 조금 이 집중이 되는 것이, 계속해서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혐의가 종결이 된 이후에야 이 재판부에서 사실 구형이라든지 아니면 결심 공판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전에도 문제 제기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후 진술에서도 뭐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실리적으로 집중을 해서 왜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지는 아니면 본인은 이러한 뭐 사실은 정당성이라든지 계엄의 선포의 정당
정당성이나 절차적인 정당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의 연장선에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지난 기일에는 그 브리타 느닷없이 한 대 맞았다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재판 기일을 좀 미루려고 했는데 일단 재판부 쪽에서는 이거 내란 사건과는 별도로 심리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1월 16일에 선고일 지정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변동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1월 16일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 기일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보통은 이제 전 기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원래 이제 마지막 이 변론기일 시점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전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긍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고지를 하면서 그렇게 아셔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를 하셔라.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타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불이타라는 용어가 뭔가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본인한테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뭐 시험 문제를 우리가 이제 뭐 접했을 때 내가 공부한 부분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쓰는 말이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결국은 뭐 조심스럽지만 아마 이제 이 구속기간 만기가 이제 임박해 있고 그래서 1월 18일에는 본인이 구속기간 만기가 되면은 이제 석방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고일이 그 전에 잡히게 되면 그럼 이제 추가로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이 선고가 된다면 그럼 석방이 될 수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또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건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정도 재판 기일이 지나고 나서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에 있는 4개월 동안은 본인 스스로가 방어권을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포기를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절차가 지금 종결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불이익을 모두 감내를 하고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1월 16일에 미리 고지를 한 대로 선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결과가 이제 뭐 나오게 되면 향후에 있을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검 측이 어쨌든 주도를 해서 뭐 내란 사건이라든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러한 체포집행 방해라든지 다양한 사건들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 담긴 특검 측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메시지가 다른 사건들에도 사실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어떠한 선고가 내려지든지 간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유죄 선고를 하고 그러한 유죄 판단의 취지로서 굉장히 이 사법 절차를 무시를 하고 그리고 이 박억수 특검보가 지적을 한 것처럼 국가기관을 사유화해서 본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는 취지가 만약에 담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막바로 다른 재판부의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참고의 요소는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강하게 다투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서 선고가 된 그러한 논리라든지 어떠한 재판부가 바라보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연결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어쨌든 불리한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다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10년을 구형했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1심 선고일에 재판부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결정을 내릴까요? 일단은 뭐 유무죄에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그래서 증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관련자의 진술이 이제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경호처의 중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간부들 같은 경우에 당시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제 증언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조심스럽지만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유죄 취지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나머지 이제 유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 양형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재판에 어떤 태도로 임해왔는지 그리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봐왔다시피 재판에 이제 출석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후에 이제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뭔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부인을 해온 입장이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뭐 다른 유사 사건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제 입장을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런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봤을 때에는 뭐 형량에 있어서도 좀 중형이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 관련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